먼저 오늘 검찰 개혁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한 이른바 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당원 단체는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정부안이 검찰개혁 취지에 부족하다면서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 요구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검찰총장 명칭을 아예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을 축소하며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할 때에는 면직 후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서 다시 뽑자, 이런 수정안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법사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이분들은 뭐 자신들만 옳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 소위 말하는 법원 개혁, 저는 뭐 인정 안 합니다만은 법원 해체법에서도 뭐 법 왜곡죄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뭐 표결을 하는데 기권을 하고 나가고,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었죠. 이렇게 국가 권력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법들을 전혀 수기도 없이 공론화도 없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물론 뭐 옛날부터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만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후당탕 하는데 그때마다 더 강경하게 안 한다고 반발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검찰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뭐 거진 형해화된 거죠. 뭐 역할을 이제 못한다고 봅니다. 네. 그저 위에서 지시하면은 그거나 수사하고, 또 과거 관례나 기준에 맞지 않게 항소도 포기하고 상고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말 잘 듣는 기관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소청이라고 그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마저도 뭐 총장, 검찰총장 이름 못 쓰게 하겠다, 뭐 공소청 검사로 넘어갈 때 다 일괄 면직을 시키고 선별적으로 재임용하겠다. 힘도 없는데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과거 뭐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그 기준 없는 수사에 대한 악감정이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인데, 이건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건 뭐 보복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검찰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거는 모조리 다 뿌리 뽑겠다.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 완전히 지득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상징투쟁 그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섬찟해요. 과거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와 카르타고가 세게 붙었습니다. 1차, 2차, 3차 카르타고 한니발 전쟁이 있었는데, 2차 한니발 전쟁에서 사실상 카르타고가 지고 로마가 이겼죠. 지금의 검찰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데카토, 소카토 둘 중에 데카토라는 그 원로원 의원이 수년간 계속해서 원로원에서 무슨 연설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덧붙여, 제 생각으로는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합니다. 이걸 항상 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집착적 강경론이라고 그래. 집착적 강경론. 예, 이건 뭐 고대사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실제
2차 한니발 전쟁에서 완전히 카르타고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또 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카르타고를 또 쳐들어가서 3차 카르타고 한니발 전쟁을 합니다. 이때 데카토는 죽은 이후인데 그때 카르타고를 완전히 불태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가장 참 엽기적인 거는 카르타고 그 땅에다가 소금을 다 뿌려가지고 풀 한 폭이 못 자라나겠어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는 게. 그때도 로마에서는 스키피오 나시카라는 또 그 집정관을 지낸 아주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된 위협으로 카르타고를 존속시켜야 된다. 이유는 이게 없어지면 잠재적 위협이 없어지면은 로마는 내부적으로 사치 그리고 내분에 빠져서 로마의 기강이 무너진다. 실제 카르타고 멸망 후에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마리우스와 술라가 싸우고 그리고는 카이사르의 등장으로 독재를 하고 공화정이 망하고 제정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이거는 이미 2차 한니발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처럼 검찰은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하고 지금 이 강경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완전히 감정적인 거예요. 오로지 좀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면직 후에 재임용 심사한다는 거. 네. 이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왜 중수청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는 검사란 게 없어지고 똑같은 그 단일 직군으로 그냥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수사관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검사로 사법시험이나 혹은 변시 로스쿨 나와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 떼고 그냥 수사관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 안 한다 그거. 그래서 중수청에 간다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의 그 특별수사 역량 그 축적된 거 그건 다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건 큰 문제다. 어떻게든 검사들 좀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법률 전문가 영역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난리쳐가지고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공소청에는 검사들 남아가지고 정말 워라밸을 확실하게 9 to 5, 9 to 6 워라밸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그냥 봉급제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소소하게. 근데 그걸도 못 봐주겠다. 전원 면직시키고 선별적으로 재임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검사들이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면직되느니 중수청으로 지원하면은 그래도 잘리진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 전원 면직 후에 다시 예. 심사를 받고 예. 재임용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역사에서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는 그거는 그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왜?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무원을 기관이 폐지되고 신설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전원 해고를 먼저 하는 것이 좀 가능한가 이런 것도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어느 일간지에도 그 면직된 검사들이 소송을 하면 무조건 정부는 패소할 것이다. 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헌법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이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국가기관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 공무담임권은 새로 신규 임용되는 권리도 있지만은 그 직위를 유지할 권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이미 기존의 공무원들은.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전원 면직
이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또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는 탄핵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그러면 징계나 적격심사를 받고 면직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자동 면직이거든. 여기 어긋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공소청법을 만들면서 검찰청법 없앤다. 그러니까 이 검찰청법 적용 안 하고 공소청법은 일반 국가공무원법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거는 적용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소급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데 네. 100번 양보를 해서 국가공무원법으로 가더라도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그 형의 선고, 징계처분, 기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뭐냐?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뭐 이럴 때예요. 이거 말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는다. 여기도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는 계속 검사는 법관의 버금가는 준사법적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직 요건은 반드시 징계법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보는 이 면직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열어야 된다. 일괄 면직은 개별 청문을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다. 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헌법서부터 뭐 검찰청법, 공소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거기다 소급입법 금지를 하는 헌법 제13조 등등의 이 허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걸 너무 넘기가 힘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괄 면직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일괄 면직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뭐 다 털어먹어. 뭐 다 죽이고 다 포로로 데려가고 다 불지르고 그리고 소금 뿌리고 다 해버려. 그리고 내가 이겼다 만세 부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검찰은 이렇게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수사에 문제가 있는 건데 수사는 이 잡아내는 거지만 법원에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법, 법원해체법 그건 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나라에서 이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따르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을 망가뜨린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좀 몇 킬로입니다. 나 그거 못 믿겠는데 거래가 안 돼요. 이 신용사회, 명망사회가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다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제가 법원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 제발 건드리지 마라. 심판이 매수됐다고 전부 다 의심을 하면 이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혹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뭐 거부권 웃기지 마라 그래요. 이거 제일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전임미답의 길에 들어섰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했고 민당이 잘하고 있고 뭐 지방선거에서 민당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아이고 뭐 얘기하기도 싫다. 내가 뭘 하고 내 뭐 이렇게 저 점수 깎여가면서 괜히 혼자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사냐. 그냥 망하든가 말든가 이제 뭐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심정이에요. 솔직한 말로 요즘은. 예. 네, 이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계약 3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검찰개혁 이 후속 입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냈는데 강경파들은 이를 전면 수정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일부만 수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했다며요. 지난 2월 말에 당론으로 결정됐는데 뭐 기술적으로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근간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법 잘 알들이 요거는 이렇게 하면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취지를 살리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 말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청와대도 같은 의견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검찰이라는 옛날 맹수가 갈기도 다 뜯기고 이빨 빠지고 발톱 다 빠졌거든. 근데도 도륙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경파 얘기고, 당지도부나 청와대는 이제 그만하면 지금 저 무섭지도 않대 왜 그러냐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이유가 우선은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삭제해버리겠다 역사에서 라고 하는 상징투쟁, 그 다음 보복심리, 너희들 우리 이렇게 괴롭혔지. 거기다가 세 번째가 중수청으로 가면 봐줄게. 그리고 덤으로 강성 지지층한테 슈퍼챗 받고 박수 받는 거, 이런 걸 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검찰 개혁 후속 법안에 이어서 이제 사법개혁, 사법계약 3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법 3법, 대법관수를 대폭 증원하겠다는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판검사의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그리고 사실상 사심제 논란까지 불러온 이 헌법 소원제, 이렇게 해서 사법 3법인데요. 이 법안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사법 3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 법원장들도 이 법치주의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데,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속전속결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당선되고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재판 중단법입니까를 당에서 그 막 추진하니까, 네. 작년 6월 달에요. 그때 강훈식 실장이 그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대통령 개인하고 관련된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뜻하고는 다르다. 라고 얘기해서 가다가 중단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헌법 84조가 제대로 적용되느냐 마느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그 조항, 그게 해석이 다르니까 그러면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충정어린 민주당 의원들의 시도에 대해서 야, 내가 창피하다, 하지 마라, 그 오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씨 대통령 되고 나니 좀 다르네, 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법 개혁 3법, 사법 해체 3법은 에브리바디 다 얘기합니다. 지금 파기환송돼 가지고 고법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게 임기가 끝나면 돌아올 건데, 그때 고법 판사들 옥죄느라고 법액 옥죄 만들고, 그래도 파기환송 취지대로 대법원으로 오면은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자기가 임명을 해서 완전히 대법원에서 깔아뭉개가 하고, 대법원이 또 파기환송의 취지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확정시켜버리면은 이제는 재판소원으로 헌재를 보내고, 헌재에 보내서 이거 기본권 침해다
라고 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보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무죄로 확정시키는 뭐 이런 절차를 지금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면은 예전부터 이게 논의가 되어 왔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고 난리가 났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뭐 국정감사를 한다 그러고 탄핵을 한다 그러고 뭐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작년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동시에 이 난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5월 2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대법관 증원 100명. 그때 장경태 의원이 100명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또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죠. 그리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말을 던지고 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 의도가 아까 검찰한테 보복을 한다고 해서 카르타고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법도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그냥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뭐 법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민정수석이나 뭐 이렇게 참모들 하고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 난리인데 이게 정말 이런 건가? 라고 물어보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 고심을 거듭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자신이 제 연손 동기예요. 고시 동기라고. 네. 법 잘 알이야. 저만큼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중단시켜라 라고 폼을 다 잡아놓고 사법부 망가뜨리는 이 법은 그냥 해버리는. 그러니까 나 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판결 기일이 잡혔어요. 갑자기. 상고되고 얼마 안 돼서 특히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등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고 기각을 하는 거다. 그냥 고등 무죄 판결 그대로 확정시키는 거다. 그거 아니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실제 민주당에서도 정말 야 이제 우리가 올가미에서 벗어나는구나. 이 올가미를 벗어내고 대선을 치르는구나 하고 막 기대하고 있었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내가 알아봤는데 뭐 그냥 무죄라고 하더라 라고 방송에 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전부 다 그때는 대법원이 선고기를 생각보다 빨리 잡은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막 좋아했다고 민주당이. 그러다가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파기환송이 선고가 되니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총 들고 이제 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순수한 겁니까 이게? 왜 뭐 그 전까지 뭐 민주당에서 5월 1일로 잡았을 때 결론 나기 전에 기록 다 읽어보고 하는 거냐? 그 누구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파기환송되고 나니까 난리잖아요. 그 전까지 뭐 대법관 부족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완전히 뭐. 네. 지금 슈퍼챗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준수 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슈퍼챗을 주셨는데요. 저한테
아나운서님 꼭 슈퍼챗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조홍채 의원님께서 말 잘한다고 슈퍼챗 보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신당 관련 얘기여서 아쉽다고 해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이러면서 조 의원님 말씀 잘하시고요. 거대 양당의 쓴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조 의원님 방송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힘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계속해서 이 사법 3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계속 내주셨는데 이 점 끝났잖아요. 네. 근데도 또 볼 게 이렇게 사법 3법까지 통과시키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건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는 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 네. 결국은 서로 간에 실수를 그 동력으로 삼아 서로 간에 쟤들 봐라 쟤들 야 저걸 어떻게 저걸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해서 그걸 자신의 자본으로 당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법 해체 3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근간을 갉아먹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설명을 막 해야 돼요. 이게 이래 가지고 힘들고 저래 가지고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 뭐 저 직관적으로 야 참 황당하네.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지금 사법개혁, 사법해체법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을 주저리 얘기를 해도 아직 이거는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는 나 지금까지 뭐 경찰서도 안 가봤고 검찰청은 물론 법원 근처로 갈 일도 나는 없을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교통사고 뭐 언제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 출신이라고 하면서 헌법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헌법과 법률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 비상계엄은 그냥 직관적으로 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저 민심을 거스르는 염장지는 말, 저거는 딱 들어보면 헉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거는 아직 닥치지 않은, 곧 이제 닥칠 장래의 일이거나 혹은 나하고 직접 관련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체감이 상당히 좀 덜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내년에 뭐 올해 안에 뭐가 터질지 내년에 뭐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 국민의힘은 보면 볼수록 엽기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마음을 둘 중에 하나한테 두거나 안 그러면 둘 다 싫다거나 이렇게 하지 3번 4번은 안 보잖아요. 그들도 보질 않거든. 그 1번 뭐라 하는데 갸우뚱거리는데 2번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아니다. 좀 그런 거죠.